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관련자들이 현재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이 바로 KF-21 전투기의 엔진 부분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해줄 이야기가 나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동일한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 공군 전력의 발전 방향에서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 교체 방안으로 KF-21 전투기가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초고난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엔진까지 국산화를 목표로 직접 개발해 세계적인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왔는데요.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입니다. F414 엔진의 추력은 15,000파운드급 엔진으로 F터버너를 사용했을 시 약 22,000파운드로 최대 추력이 가능한데요. KF-21 전투기에는 15,000파운드급 F414 엔진이 2개가 들어가는 상발 엔진의 기체입니다. 2개의 엔진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 높은 추력을 가지고 혹시 한 개의 엔진이 고장났을 시 나머지 엔진을 이용해 기체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KF-21 전투기의 개발 당시 설계 부분에서 엔진 개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 전투기인 F-35는 단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단발을 할지 상발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엔 비용이 더 추가되더라도 2개의 엔진이 들어가는 상발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현재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발도 되었다면 엔진의 추력은 더욱 높은 엔진으로 선택했을 것이고 현재 목표한 국산 엔진 개발은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발 엔진은 상발 엔진에 비해 한 개의 엔진이 추가되는 공간에 내부 무장을 더 탑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경우 현재로서는 4.5세대 반매립식으로 제작이 되었기에 오히려 F-35 전투기보다 더 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는 국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엔진 국산화를 반대하는 반대파의 주된 논리는 대체 왜 신뢰성이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냅두고 성능도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만드냐는 것인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는 물론 조종사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세계 최고로 손꼽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당연히 반복된 이륙과 비행, 수많은 지상시험을 통해 비로소 검증이 완료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만큼 무기 종속국을 벗어나 생산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또한 미국에 가장 검증되었고 전통적인 엔진을 도입해 사용하고 엔진 자체 개발 비용은 어차피 실패할 것이기에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가장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어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동맹 국가들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 전투기를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으며 그나마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EJ-200 엔진의 경우 현재 전투기에 탑재해 사용하곤 있으나 엔진의 짧은 수명으로 개발국에서도 반쯤 포기한 악명 높은 UGV 파이터라는 게 반대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을까요? 과거 프랑스의 라팔 역시 성능과 가성비는 물론이고 생산성까지 모두 검토한 결과 16,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미국산 엔진을 라팔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갑자기 그러한 계획을 단번에 취소하고 국산 엔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출 상황이나 장기적인 이득을 계산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눈앞의 상황만을 본다면 KF-21 전투기 개발을 계획했을 당시 진작에 포기하고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주고 전투기를 도입해야 했을 것이고 과거처럼 절대적인 갑과 을의 관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는 KF-X 프로젝트의 상황을 뒤돌아보고 그 당시 반대파들의 결정을 따랐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본다면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강력한 기술을 가진 세계 5위권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이고 엔진의 신뢰성을 입증시킬 기체로 KF-21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술 강대국인데요. 한화에어로는 우리나라의 항공기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하기 위해 각종 초정밀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에게 외주를 맡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시켜 KF-21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한화에어로는 현재 터빈 블레이드의 신소재 개량화에 집중적인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램제트의 기초적인 기술과 병행해 5,500파운드의 추력을 갖춘 무인 드론의 엔진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 F414 엔진을 대체할 15,000파운드급 엔진 F터버너를 사용했을 시 최대 22,000파운드급 엔진을 위한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마저도 더 추력을 높여 18,000파운드급 F터버너를 사용 시 27,000파운드급 엔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KF-21 전투기의 최종 목표가 블록3 5.5세대를 넘어 유무인 전투기의 복합체계인 6세대까지 설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엔진의 목표가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목표만이 아니라 저바이패스 엔진의 높은 고온을 견디는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1300도에서도 견디는 신소재가 개발되었고 그 이상 1500도까지 견디는 신소재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우리 한국의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터빈, 블레이드와 램제트까지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날 앞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해외 수출을 위해선 국산 엔진의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므로 현재 개발 중인 엔진 국산화를 비난하고 실패할 것이란 악담보단 연구진들을 믿고 응원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